안녕하세요. 글로벌 성공투자 동반자 월간한다의 오채윤입니다. 10월에 전하는 월간한다의 특별한 소식. 오늘은 메인 커버 달러가 수상회를 통해 글로벌 자산 관리에 대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에 대해 키움증권 홍춘욱 애널리스트를 만나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올해 들어 달러가 많이 약해진 이유가 뭔가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트럼프 정책에 대한 기대가 최근에 많이 약화된 것 같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했던 요인들은 트럼프 케어가 사실상 좀 무산되는 과정에서 정책의 집행 능력이랄까 시행에 대한 기대들이 약화되면서 흔히들 트럼프노믹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멕시코 장벽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감세와 그리고 공공투자 확대 같은 이른바 케인지안 정책을 통한 성장 확대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었는데 이게 동력이 약화됐죠. 두 번째 요인은 이것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게 미 연준의 통화정책 의지랄까 금리 인상의 의지들이 좀 약화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연준 입장에서 실업률을 비롯한 중요 경제지표들과 함께 물가를 타겟팅할 수밖에 없는데 아직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대 중반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전체에 아직 인플레가 보이지 않아요. 인플레가 보이지 않으니까 연준의 자산 보유 축소 규모라든가 또는 금리 인상에 대한 향후 계획들이 날이 갈수록 점점 약해지니까 달러에 대한 선호가 약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북핵 이슈에도 원달러 환율이 크게 튀어오르지 않고 있는데요. 향후 1년 정도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1년 동안의 환율 향방을 알 수 있다면 사실 다른 자산 가격도 예측이 충분히 가능해지니까요. 그러나 이제 그냥 가설이다 생각하고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들은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이런 환율 하락을 촉발시켰던 가장 결정적 요인인 수출의 회복 흐름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섣불리 그렇게 단언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씀하셨던 달러가 계속 약세를 보일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이게 또 달러라는 게 항상 안전자산에 대한 또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이 2018년 하반기에 또 여러 가지 이벤트 중에 하나가 또 중간선거를 비롯해서 정치적 일정들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현재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의 어떤 금리 인상이나 연준의 어떤 이런 태도들이 그때쯤 돼서 좀 더 강경해질 여지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단 상반기까지는 환율의 추가 하락을 저희는 기대하나 하반기에 반등의 여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약달러 시대를 말하는 전문가가 많은데요. 그렇다면은 그 글로벌 자산 관리를 이럴 때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까요? 일단 약달러 환경이 출현한다라는 건 우리 자산 시장의 참가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으로만 돈들이 계속 몰리는 게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 다른 통화로 다른 자산으로 돈들이 몰려든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 같은 우리 국내 자산의 수익률이 굉장히 앞으로 좋아질 수 있거든요. 최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되게 좋잖아요. 그러면 또 부동산은 또 자산 규모가 엄청 큽니다. 왜냐하면 대출도 받아야 되고 비싸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 올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 부동산 시장에 올인하기보다 약간의 자산이라도 빼서 그걸 미국의 주식형 펀드들 또는 여기에 주식 펀드라든가 여기 펀드 같은 데다가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즉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들을 좀 늘려나가는 것으로 하면 이게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이 이 대체 자산으로서의 이 좀 움직임이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경향들도 있고 또 동조화되지 않는 경향이기 때문에 좋은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효율적인 달러 투자 방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크게 봐서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근데 첫 번째는 제일 쉬운 거죠. 외화예금 가입하는 겁니다. 보통 최근 들어서는 은행에서도 특판 외화예금들이 있고요. 또 일부 생보사에서는 저축형 연금 상품 형태로 해서 외화예금 상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일장일단이 있으니까 충분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우리 국내에 있는 상장지수 펀드를 이용하는 겁니다. 상장지수 펀드란 뭐냐 하면 일반적인 펀드처럼 똑같이 운영되지만 주식처럼 매매가 자유로운 그런 상품들을 ETF, 상장지수 펀드라고 불리고요. 우리나라에는 달러 선물 상장지수 펀드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달러 투자하기에 그 다음 단계로 적합하다 봅니다. 세 번째는 역시 펀드를 활용하는 거겠죠. 그래서 주요 운용사, 주요 은행들, 증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해외 투자 관련되어 있는 상품, 특히 환해지가 없는
H라고 적혀 있지 않는 언헤지 상품들을 갖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 해외 상품에 대해서 환 리스크는 오픈되지만 반대로 우리나라 국내 경제의 어떤 급변동에 대해서 이렇게 헤지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또는 해외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품 구성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주요 기사는 월간한다 2017년 10월호에서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채은이었습니다.